자, 이번에는 어, 주식 펀드에 가입하지 말고 직접 투자하자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남들이 주식으로 해서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할 때쯤 되면 주식이 대박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식에 달려와서 주식 펀드에 가입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거의 꼭지일 경우가 많죠. 남들이 다 외면할 때 원래 주식은 그럴 때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개미들이 남들 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에 참 희한하게 남들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관심이 가요. 그죠? 남들이 돈을 까먹었다 그러고 돈을 손실을 봤다 그러면 주식이 원래 그렇다 이런 생각으로 외면하다가 꼭 돈을 벌었다 그럴 때쯤 해선 꼭 나도 주식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원래 주식을 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남들 막 던질 때 받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네.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어느 때 많이 들어오냐면 남들 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 때쯤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꼭진 경우가 많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면 안 되냐면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 신탁이에요. 예, 요건데 국내 주식형입니다. 투자 유형은 수익률이 6개월 수익이 13%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정 후에 수익률이 24.76이에요. 24.76입니다. 24%를 거의 25%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언제 생겼냐면 13년도예요. 지금 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죠? 이제 6년 정도 흘렀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24%예요. 은행 이자가 뭐 한 1%, 돈 받는 거 예금 이자로 따지면 뭐 1.2, 뭐 2%이 정도였는데 벌써 6년밖에 안 돼 24%면 대단히 좋은 수익률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은 높은데 기준 가격을 보니까 1060원 정도예요. 그죠? 1060원 정도입니다. 이게 처음에 설정이 될 때 1000원으로 시작해요, 대부분. 수익률이 24%, 25, 거의 25% 됐는데, 왜 얘는 이 1240원이 아니라 왜 1060원이 돼 있을까요?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지금 6% 정도 벌었다는 건가요? 그죠? 6% 벌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면 선치 수수료가 있네요. 1%. 그렇죠? 1%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거 보니까 총 보수가 있어요. 1년에 0.845%예요. 네, 0.845%.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1년에 꼬박꼬박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0.845%를 수수료로 떼간다는 거예요. 운영 수수료로. 그래서 이걸 그냥 1%라고 치면요. 처음에 1% 빼고 매년 1%를 빼는 거예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져도 한 7%가 빠지죠. 근데 복리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중간에 큰 손실이 났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이 났었죠. 이때도 0.8
몇 퍼센트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0% 손실 났는데 거기서 또 1% 가까이 또 빼버린 거죠. 당연히 그게 올라도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그냥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 수수료를 안 내는 종목에다 투자를 했다면 우리는 23%를 그냥 거저 먹었었을 거예요. 요걸 설정 후 요걸 그냥 다 먹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선취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운영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24.76%의 수익률이 낮지만 실제로 나한테 들어온 거는 그죠? 6%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수수료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안은 그럼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펀드에 가입하지 말고, 이 펀드라는 건 뭐냐면 매달 얼마씩 넣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매달 우리가 직접 넣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직접 넣으면 됩니다. 내가 50만 원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50만 원씩 매달 뭔가를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사야지 종합주가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느냐를 따졌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 200, 코덱 200이라는 ETF가 있어요. 코덱 200 ETF가 있습니다. 이게 이건데, 그죠? 이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주가지수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모양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수수료도 좀 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사시면 됩니다. 요걸 사셔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ETF라 그래서 요걸 이제 사시면 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돼 있네. 종목에서 찾으면 되겠죠. 코덱 200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타이거 200이라는 거 있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요 종목을 사시면 돼요. 그냥 주식 종목에서 서치를 하셔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식 주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ETF라고 있죠. 여기서 코덱 200, R이랑 200도 되고요. 코덱 200도 되고 코덱 200을 사서 여기 있네요. 코세프네. 잠깐만요. 코덱 200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를 매수하시면 돼요. 요걸 매수하시면 펀드에 매달 50만 원을 넣는 거와 동일하게 매달 내가 직접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만약에 2000포인트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2100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100포인트 위에서는 내가 50만 원의 여유 자금이 매달 있다면 40만 원을 매수하고 10만 원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다가 2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40만 원 위에서 매수를 했을 때보다 10만 원 더 엎어서 60만 원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2100 이하에선 60만 원, 2100 위에선 4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싼 가격에 많이 사고 좀 더 비싼 가격에는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ETF를 직접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운용 수익률과 그 맨 처음에 선취 수수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한 달에 1년에 우리가 예금 이자를 맡기면 1% 정도 받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운영 수수료라고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투자자 스스로가
코덱 200이랑 뭐 이런 것들로 ETF로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펀드 매니저들도요, 결국에는 우리 돈을 받아서 요걸 또 사요. 다를 게 없습니다. 걔네들이 그걸 사는 수수료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상품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사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펀드에 가입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ETF, 코덱 200 ETF나 이런 종합주가지수랑 비슷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ETF 상품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2.2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주식보다 수익률을 더 주는 그런 ETF 상품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에는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수익을 날 때는 2.5배지만 손실 날 때도 2.5배의 손실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변동성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서 움직일 정도만큼, 그만큼의 그 코덱 200이나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